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박형민 교수입니다. 현재 학부 강의로 고급과학 수학과 인공지능 개론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만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했음에도 강의를 해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수학습센터에 관련 강좌가 있으면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참여하려고 하는 등 교육 방법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방법론 강좌에서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자주 회자되는 토론식 수업이나 플립드 러닝과 같은 학생 주도형 교육 방법이 현재 대학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공계 이론 과목 교육에 적합한 방법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공계 과목 중에서도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과목도 있겠지만 최소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부 과목은 수학과 같이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 주도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목들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새로운 교육 방법을 도입하려면 학생들이 강의 전에 강의에서 다룰 내용을 상당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제한된 강의 시간 내에 다루기에도 분량이 너무 많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강의 준비에 할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고등학교 학습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교육과정 개편안을 보면서 이 악순환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공계 교수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학에서 학습 부담이 커서 전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내용을 대학에서 더 배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방법론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고리타분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교수자가 직접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최소한 제가 담당하는 과목에서는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3학점의 수업 안에서 이 많은 학습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고급공학 수학은 본격적으로 전공을 막 접하기 시작한 2학년 학생들이 전공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적 도구를 배우는 과목이고 인공지능 개론은 인공지능을 새롭게 접하는 학생들이 인공지능 전반을 이해하면서 흥미를 끌어내기 위한 과목입니다.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낙오하지 않고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 강의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은 복습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강의 평가 설문 문항 중에서 한 주당 과목 수업 준비 및 복습 시간을 묻는 문항이 있는데요. 설문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준비와 복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스스로 예습과 복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중이라도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매 강의 시간 시작마다 이전 강의 내용에 대해서 복습 시간을 갖게 되면 학생들마다 본 강의 시간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내용에 대해서 전후 맥락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해당 내용에 더 집중해서 이해하고 넘어갈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큰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시간은 이전 강의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75분 수업 중에
15분 정도 할애하고 있습니다. 더 길어지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복습이 본 강의보다 너무 길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요. 내용 이해가 빠른 학생들은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복습 시간이 15분보다 짧다면 반복 학습의 효과를 갖기엔 부족하겠지요. 또한 시험 문제 난이도를 변별력 있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문제의 내용은 전반적인 강의 내용과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로 평이하게 출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급과학 수학은 수학적 도구를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해당 수학 문제를 내고 강의에서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력을 측정합니다. 즉, 이 과목의 목적인 추후 전공에서 수학적 도구를 얼마나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경향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한 만큼 성적이 나온다는 걸 깨닫고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강의에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강의 자료에 제공하는 편입니다. 제가 학생이었던 시절의 수강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필기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 필기에 집중하다가 오히려 정작 수업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나중에 학생들끼리 서로 돌려가며 필기 내용을 채우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복습의 취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저는 학생들이 강의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다만 일부 수식 유도는 강의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식 유도는 앞으로 전공에서 수학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장 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라도 학생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 보라는 취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세한 수식 유도까지 포함한다면 강의 자료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다음 단계를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면서 필기를 통해 수식 유도의 과정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 개론 강의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며 연구 트렌드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 학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신 트렌드를 강의 내용에 최대한 빠르게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인공지능 개론 과목의 특성상 학부 수준에서 인공지능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는 학생부터 이미 인공지능 모델을 다뤄본 학생들까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효용성 있는 내용이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인공지능 이론의 기초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조화롭게 다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강의 내용의 변동성이 커서 때로는 본의 아니게 강의 계획서와 주차별 진도 및 일부 내용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해서 학생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감수하고 가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목의 강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의 스킬이 뛰어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하기 때문에 교수가 어려워서 학생이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편하게 해주자는 생각입니다. 우선 요즘 학생들이 돋보이는 것도 싫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학생을 최대한 격려하는 편입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한다면 반가운 눈빛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려고 하고, 설사 그 질문이 아주 사소하거나 수업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한 질문이더라도 질문한 학생이 무안하지 않게 예의를 갖춰 답변하려 노력합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것을 피해서 수업이 끝나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업이 끝나고 일부러 강의 정리를 천천히 하면서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그리고 수업 중간에 한 번씩 질문이라고 물어보면서 질문을 받는데 열려 있음을 학생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강의 첫 시간에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모든 수강생에게 한 학기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찾아와서 상담을 하라고 권장합니다. 상담 주제는 강의 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어떠한 것도 좋으며, 상담 주제가 없어도 꼭 방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학기 내내 오지 않습니다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교수는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구나, 꼭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할 수 있겠다 하는 인상을 줘서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과정은 담당 교수가 해당 과목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는데 관심이 있다는 인상으로 이어지고요. 학생이 해당 과목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한창 고민이 많을 나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회적으로 점점 더 경쟁이 심화되어 청년들에게 녹록치 않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 강의 중간중간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즈음에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방학 때 뭘 하면 좋을지, 당장 바로 앞에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인생 전체를 놓고 긴 호흡으로 인생을 설계해 보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상담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은 아니겠지만, 저도 학생 때 교수님들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살면서 종종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제 조언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짧지만 진심을 담아 강의 시간에 이야기해 주고는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학생과의 거리감을 좁혀 학생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스스로 따라오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 티칭 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훌륭한 교수님들과 교수법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장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으면 그것 역시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감히 이렇게 나섰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 배움도 가르침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많은 교수님들께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노력한다면 더 나은 우리 학교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